그 망할 것이 내 남편을 꼬셔? 절대로 가만 안 둬. 한 백인 여성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채로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요. 혈안이 된 채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보입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CCTV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띄워져 있습니다. 한참 영상을 돌려보던 그녀는 화들짝 놀라고 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독일인 그레테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미넨에 사는 그레테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죠. 저에게는 남편, 딸, 아들이 있어요. 넷이서 잘 살고 있죠. 그런데 화목하게 잘 산다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군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적거든요. 제 직업은 공인회계사입니다. 남편은 의사고요. 둘 다 일이 바쁠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남편보다 제가 일을 더 좋아해요. 워커홀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는 생산적인 활동 자체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후자는 워커홀릭에 대해 현실 도피처로 일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생산 활동에 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연애조차 할 생각이 없었죠. 그런 것보다 일을 하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제 남편인 발터를 만났고 발터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도 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발터를 만나기 전까지 제 하루는 먹고 씻고 자는 등의 일이 아니면 오로지 일로 꽉 채워져 있었는데 점점 발터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일할 시간 뺏는다며 짜증을 냈을 것 같은데 아니 애초에 시간을 내주지도 않았을걸요. 한 남자 때문에 제 루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은 정해진 업무 시간에만 하게 됐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발터와 보냈어요. 전보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발터와의 연애는 즐거웠거든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를 하느라 퇴직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발터도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솔직히 아이까지는 갖고 싶은데 육아 때문에 제가 일을 관두는 건 자신도 원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베이비시터와 가정부에게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그 제안도 처음엔 좀 꺼려졌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죠. 발터 덕분에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절대 꺼려하던 것들을 다 하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죠. 제 몸 컨디션이 회복되는 대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출산 몇 달 전부터 휴직 중이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몇 달 쉬었으니 계속 쉴 수는 없었거든요. 일을 계속 쉬면 감도 떨어지지만 제자리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기는 다른 여자의 손을 타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딱 하나만 낳으려고 했는데 첫째가 3살이 되었을 때 제가 또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아이였지만 차마 지울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낳기로 했죠. 또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된 건 몹시 유감이었지만 고생해서 낳은 아이는 역시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첫째만큼요.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4가족이 완성되었죠. 제가 몇 달 동안 돌봤는데 첫째에게는 미안하게도 첫째 돌볼 때보다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둘째를 돌봤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도 마음이지만 회사 상황이 좋았거든요. 당장 돌아가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저는 일을 1년이나 쉬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첫째, 둘째 다 돌봤어요. 베이비시터를 부르지 않았죠. 슬슬 일을 하고 싶어졌을 때 다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처음 썼던 베이비시터만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다시 연락도 안 됐습니다. 미숙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몇 주 시켜보고 아닌 것 같으면 잘랐습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사람을 구했다가 잘랐다가 반복하는 저를 보고 남편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키워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반복하다가 적당한 사람을 만나 그녀에게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베이비시터가 필요 없을 만큼 아이들이 컸어요. 하지만 부부가 맞벌이 중이라서 집안일을 대신해줄 가정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용했죠. 그런데 그때는 지갑 사정이 안 좋아서 저렴한 값에 일해준다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독일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동남아 여자를 썼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평생 일개미처럼 산 여자였습니다. 확실히 일은 잘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좋게 봤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인생을 살아와서 그런지 탐욕스럽더라고요. 그걸 티내지는 않았는데 물건을 하나씩 슬쩍 하던 걸 제가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곧장 내보냈습니다. 비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급여를 좀 높게 주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한 여자는 깔끔했어요. 일을 잘했죠. 하지만 상냥한 발터에게 반했던 건지 자꾸 살랑거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지켜보다가 결국 해고했죠. 그 뒤부터 제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져서 아무나 쓰기 힘들어졌습니다. 면접을 많이 신중하게 보고 집에서 일하게 했는데 사소한 것들이 제 신경을 건드리더군요. 한 번 봐주고 두 번째부터는 가차없이 해고해버렸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텀이 3개월 정도는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발터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람 자꾸 바뀌는 거 불편하다고요. 아이들도 낯가려서 불편해하는데 꼭 이래야겠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럴 거면 그냥 가정부를 쓰지 마. 아니야.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 찾았어. 제가 회사 동료를 통해 일 잘한다는 사람을 한 명 소개받은 참이었거든요. 젊고 예쁘장한 동양인 여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혜원 씨였죠. 동료는 싱글맘인데 저처럼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싱글맘인 만큼 자신이 돈을 벌어야만 했기 때문에 가정부를 고용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혜원 씨였죠. 너무 곱게 생겨서 일을 못할 줄 알았는데 페이가 경제적이라 고용을 해봤다고 해요. 사람도 좋았고 그랬는데 예상과는 달리 일을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사람도 선하고 매력적이라 나중에는 급여를 높여주기도 했다는군요. 그런데 이제 딸이 많이 커서 딸과 함께 집안일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혜원 씨와 작별을 했다는 거죠. 마침 혜원 씨가 일을 쉬고 있었고 운 좋게 저희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야기 들은 대로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여리여리하고 손도 예쁜데 어떻게 집안일을 척척 잘해낸다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맡기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제 일을 했죠. 발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전까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혜원 씨가 확실히 호감형 인물이라 발터는 물론 아이들까지 그녀를 아주 좋아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만들어주는 음식도 맛있었어요. 서양식 음식은 당연하고 한식도 종종 만들어서 내더라고요. 처음 보는 음식이라 이게 뭐지? 싶었는데 맛을 보니 일품이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가정부가 아니라 요리사를 해도 됐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 어느 정도인지 말 다 했죠. 이전까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탁월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부 일만 잘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태도 자체가 좋아서 무슨 일을 시키든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혜원 씨가 딱 그랬어요. 그녀가 마음에 들어서 동료가 말한 것처럼 급여를 높여주고 싶은 마음도 막 들더군요. 발터도 그랬는지 가끔 보너스를 얹어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수상했어요. 이전에 발터는 가정부에 대해서 제가 자주 사람을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고만 말했지 가정부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는지 자꾸 그녀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혜원 씨 정말 일 잘하지 않아? 마음씨도 얼굴만큼 곱더라. 애들도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번에는 애들한테 한국 간식인 떡볶이라는 걸 해줬다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나도 맛이 궁금하더라니까. 그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저는 발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터가 혜원 씨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 의심을 풀어내기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저보다는 발터가 집에 더 일찍 들어오는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매일 집에 오면 CCTV 영상을 체크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아들이 주방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졌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혜원 씨는 그런 아들을 당장 품에 안고 어르고 달래고 까진 무릎을 씻기러 욕실에 같이 가고 약을 발라주고 계속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그녀가 엄마 역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죠.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안겨들고 의지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터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터가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다른 교류는 일절 없었어요. 서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건조한 거리를 유지했죠.
그런데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괜히 몰래 훔쳐보기나 하고 저 스스로에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CCTV 모니터링은 전부 관두었고 혜원 씨와 좀 더 가깝게 지냈어요. 아이와 잘 소통하고 교감하는 방법 등을 알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제 과오를 뉘우치기 위해서 일은 조금씩 줄이는 중입니다. 아이들과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요. 나중에 가정부 없이 제가 가사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난다면 혜원 씨도 이곳을 떠나겠죠. 그때까지 꼭 잘해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테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